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네. 아, 네,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론이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아직 5장, 아, 네네. 네. 네, 같이 보시죠. 토비 스프링 이건 아직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네. 그 혹시 GitHub 콜라보레이트 수락해 주셨을까요? 네. 아, 네네. 여기에 로그인 되어 있으시면, 어, 여기 있으시네요. 네네. 좋습니다. 네, 숙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입니다. 벌써 저랑 한 지가 반년이 넘었네요. 네. 10월. 저 10월 16일 날은 네네. 제가 20일 날 정보 처리 있어 실기 시험이 있어서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12일, 며칠이요? 16일? 16일, 16일이요. 아, 요거 플로우에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네. 까먹었어요. 음, 그 숙제, 근데 이번에도 네네. 공부를 많이 못 해가지고 불안하긴 하네요. 저도 정보처리 기사 약간 기본 실력으로 합격했던 것 같아요. 한 6년 전에. 근데 그때랑 근데 예, 난이도가 한번 다른 네, 거예요. 계정이 좀 달라져가지고 좀 맞아요. 이번에 확실히 코딩이 많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뭐, 평상시 실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 네, 하나씩 확인할게요. 아마 오늘이나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제가 그래서 이론을 마무리하자고 했었죠. 네. 네, 기억이 나는 거, 날듯 말듯 하네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서. 저 블로그를 하나씩 확인할게요. 이게 블로그를 좀 틀어줄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이건데. 이거 제가 제목을 네. 아, 제목 지금, 제대로, 네, 잘못 지었네요. 네, 이걸, 지금 수정하시죠, 같이. 네네. 이게 첫 번째 글인 거죠? 처리. 네. 수정 페이지가 맨 위에 있나? 저랑 테마가 달라가지고 헷갈리네요. 이거 어떻게 수정하죠? 여기서 그냥 수정하게 하면 돼요. 아, 네네. 수정, 네. 한번 지워보실래요? 이럴 땐 또 GPT만 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GPT 저 오늘도 계속 쓰다 왔어요, 회사에서. 음, 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네. 네, 그럼 내용 피드백 드릴게요. 네, 보안 처리 아마 웹 쪽 저랑 디스패처 서블릿 동작 원리 이해하다가 뭐 어떤 거 하다가 제가 이거 숙제를 내어드린지 기억나세요? 갑자기 그냥 제가 내어드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 디스패처블 이제 순서도 관련돼서 네네. 어, 그 맨 처음에 이제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가, 가로채는 걸 그걸 뭐라고 인터셉 아, 인터셉터, 네네, 인터셉터입니다. 네, 그 관련해서 이제 보안 이쪽 이제 용어가 나왔는데 네네. 그래서 이 관련된 건 최소한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숙제를 내주셨어요. 어, 네. 그러니까 디스패처 서블릿 스프링 동작 원리 하다가 제가 이 부분 아시냐 해가지고 모른다고 해가지고 내어드린 것 같네요. 네네. 네. 웹의 동작 원리 중에 이제 보통 필터에서 이 세 가지를 체크해요. 아 맞아 네. 필터에서 네. 배경이긴 한데 요게 이제 무단으로 조작하면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혹시 내용이 아래 있나요? 조작해가지고 실제 문제되는 상황들. 아 문제 그런 상황, 내용은 네 문제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내용이 추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 SQL 인젝션을 만약에 허용을 하게 되면 내가 클라이언트가 마음대로 DB를 조작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로그인 로그아웃 창이 있잖아요. 여기 네, 뭐 검색창에다가 여기다가 그 쿼리문을 쓰는 거예요. 유저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스크립트 해가지고 실제 쿼리문을 실행 자바스크립트에서 쿼리문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쿼리가 있거든요. 코드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용어로 바꿔줘라고 해서 실제 저기다 인풋 창에다 그냥 입력해가지고 인젝션 하는 거예요. 이게 아, 실제 자바스크립트에서 SQL 구문 실행하는 예제 이렇게 실행해가지고 지금 SQL 인젝션을 막았는지 테스토리 걸 볼게요. 어, 이런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뭐 모르셔도 돼요. 지금 저는 자바 쪽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근데 이런 거죠. 커넥션 어, 좀 간단하게 안 알려주네. 파일 단위로 알려줘가지고 이게 한 줄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한 줄로 표현해가지고 이런 인풋창에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DB가 음, 조회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해커가 이런 데다가. 음, 그러면 실제 인젝션 방지를 안 했으면 코드에서 그럼 뚫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DB 데이터를 이건 유저라서 괜찮은데 막 유저의 뭐 패스워드 같은 거 불러 오는 거죠. 이제 아이디랑 아이디 뭐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아이디 패스워드 해주고 해킹하는 거예요. 해킹해가지고 그 사람 거 음, 뭐 정보를 탈취하거나 뭐 아니면은 하여튼 그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악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이 보안 기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XSS 기법을 적용해야 하면은 됩니다. 음, 하나씩 보면은 그래서 무단으로 조작했을 때 만들었을 때 무단으로 조작해서 만들었을 때 피해 상황을 이 내용에 추가 주세요. 내용에 추가. 음, 네. 무단으로 만들었을 때 피해 상황 추가. 네, 실제 상황, 피해 실제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이제 개발 블로그에서 좀 더 자연스러워져요. 이 글들이. 네. 이렇게 여기 있네요. 스크립트 안에. 네. 이 스크립트 안에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 안에 쿼리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게 인풋 창에 연결되게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짤 수가 있거든요. 음,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가능하다는 여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인젝션을 어떻게 방지하는지를 이제 세 가지 기법으로 그 보통 프론트에서 막죠. 이 세 가지 기법이 뭔지 하나씩 잘 설명하시는지 볼게요. CORS는 이제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 이게 웹이라는 게 이 프론트에서 이 도메인 기준으로 쿠키랑 세션이 저장이 되거든요. 혹시 방금 네, 이거 한 말 이해되세요?
여기에 이 콘솔이나 소스에 보시면 소스네요. 네, 소스에 보시면 이 K동 0712 도메인에 어, 이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쿠키와 세션들이 저장돼요. 음, 네,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CORS는 이 도메인 내에서만 유효한 API를 그러니까 도메인 안에서만 리소스를 조회하게끔 방지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왜 오리진 크로스 오리진한 건 도메인이 다른데 다른 도메인에 API를 호출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티스토리 도메인인데 뭐 네이버 도메인을 마음대로 써가지고 네이버에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CORS가 음, 그 방지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어, 이건 이제 CRS를 어떻게 방지해야 될지에 대한 뭐 메서드명을 명시해라.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콘텐츠 타입을 명시해서 확인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음, 그리고 프리라이트 리퀘스트. 이거는 이제 웹 심플 리퀘스트 이 처리 방식에서 어, 네, 그냥 이 프리라이트라는 게 그 가볍다. 이거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릴 순 없고 하여튼 웹을 처리할 때 요거를 먼저 확인하고 여기에서 유효성 검사가 걸러지지 않으면 이 리퀘스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음, 네. 그리고 SSS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스크립트를 그러니까 이건 일반 순수한 사용자죠. 근데 이 해커가 이 웹사이트에 뭘 심어 놓는 거예요. 너가 이 어떤 액션을 할 때마다 너의 정보를 나한테 빼돌릴 수 있게끔. 방금 저는 여기 제가 직접 해킹을 했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버튼을 누르면 셀렉트 한 거를 특정 이메일한테 샌드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내 해커 이메일에다가 이거를 이 결과물을 샌드 이메일이라는 메서드로 나의 해커한테 요청하게끔 코드를 삽입해 놓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건 진짜 단순히 제가 해킹하는 거고, 제가 해킹한 유저가 실수를 유도하게 해서 이 샌드 뭐 이메일이라는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 놔서 이 메일을 뭐 네이버 계정으로 뭐 이런 식으로 네이버 계정으로 샌드하게끔 코드를 미리 짜놔가지고 이 웹사이트를 다른 사람한테 막 알려준 다음에 모든 유저들의 그 개인 정보들을 다 빼돌리는 네, 그런 기법이에요. 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 어, 방화벽, IP, 그러니까 특정 화이트 IP 리스트라고 해서 이 IP를 가진 방화벽에 설정을 해서 특정 IP를 허용된 사람만 쓸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방화벽에 같은 말이에요. 이게 네트워크 앞단에 어플리케이션 단 말고요. 네트워크 앞단에 뭐 게이트웨이 서버나 방화벽 서버를 둬서 특정 IP만 허용을 하게끔 한다라든지 스크립트에 이상한 구문이 있는지 정규식 구문이 있는지 그러니까 뭐 방금 제가 보는 막 샌드나 이런 스크립트 셀렉트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정규식으로 한번 걸러서 동작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음, 네. 아마 이런 내용은 정보 처리 기사에도 나올 거고 이제 정보 보안 기사 가면 좀 더 예제로 깊게 다루죠. CSRF 이거는 이제 프론트 코드를 짜다 보면은 이 CSRF 예외 상황이 엄청 많이 발생되는데 이게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임시 출입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에서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아가지고 네가 이 토큰을 5분 동안만 유효하게 할게. 우리 내 웹사이트에서 이 토큰을 너가 5분 동안만 임시 출입증 줄게. 그 안에서 너가 맘대로 써라는 의미예요. 음, IP랑 좀 다르죠. 이거는 이 토큰은 뭐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했다거나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토큰 너가 발행해 줄 테니까 5분 동안 너가 맘대로 써. 근데 그 맘대로도 권한을 계층적으로 보통 관리합니다. 너가 뭐 조회 권한만 줄게. 뭐 수정 권한은 어렵고 인서트는 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토큰마다 또 권한을 계층적으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어찌됐건 이 세 가지 다 해커나 아니면은 뭐 악의적이지 않더라도 그 데이터를 빼돌릴 수 없게끔 하는 기법들이에요. 네, 뭐 내용은 사실 이게 암호 담당자들이 큰 회사 갈수록 다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음, 모르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 내용이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막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 면접에서 백엔드 기술 면접에서 꼭 물어볼 수도 있어요. 보안 기법 아시는 거 세 가지 두 가지 이상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원인과 해결 방법도 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실제로.
음, 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뭐이 글에 대한 건 다 맞는 내용이고요. 느낀 점이 없네요. 느낀 점을 좀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음, 점 추가. 느낀 점을 왜 추가하냐면 이제 보안 기법이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뭐 다른 보안 기법을 뭐 앞으로 더 공부해 보겠다든지 좀 더 깊이를 원해요. 이 사람의 방향성, 공부에 대한 자세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아요. 기플로그를 개발 블로그로 제가 이거 이제 저랑 코드를 짜야 되기 때문에 네, 코드 짜기 전에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틀어줄 수 있을까요? 이 디플로 개발 블로그를 짜면 네. 틀어주신 거죠? 분산형 버전 네네. 깃. 네. 제목이 깃과 깃허브의 차이점, 네, 그 활용법. 그리고 이 사진이 꼭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이제 기술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봐서 우선 이 글을 보기 전에 저한테 깃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깃이 뭘까요? 깃이란? 기시요? 네네. 어, 좀 제가 제대로 어떤, 그냥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술 면접이라서 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버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깃은 이제 어, 그런 어, 네. 분산형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의 한 종류로서 어, 개발자에게 이제 효율적으로 협업하는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음, 그 분산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분산. 아, 이제 그 전에 버전이라는 게 중앙 서버에 네, 잠시만요. 어, 버전이 왜 관리해야 되죠? 버전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 소프트웨어에서 버전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분산의 의미. 이 두 가지가 질문입니다. 버전을 관리한 이유는 이제 프로젝트의 어떤 수정 사항이나 변경 사항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더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고 이제 협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협업, 협업과 강화 그리고 네, 네, 효율적인 네, 저기, 개발 그리고 네, 변경 사항을 이제 기록을 하니까 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잖아요. 음, 네, 네, 맞아요. 그 효율적이라는 게 사실은 문제 상황 발생 시 롤백을 한다든지, 백업, 네. 네, 백업 내용을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배포 서비스가 보통 국가별로 하거든요. 국가별 형상 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을 개발했는데, 그러니까 1.0 버전은 국내에서, 2.0 버전은 뭐 해외에서, 미국에서, 3.0 버전은 뭐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버전별로 로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시 관리해줘요. 음, 그 분산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분산의 의미는 이제 중앙 서버에 그 인터넷 로컬에만 아니 인터넷을 사용해서만이 아니라 네. 각자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사람들이 각자 개인 PC라든지 이런 이제 어, 개인의 로컬에 각각 저장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일 때도 어떤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중앙 저장소,
그다음에 개인 저장소, 그다음 개인 로컬 이걸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네. 또 다른 분산의 의미는 이 브랜치라는 게 있어요. 브랜치. 브랜치가 어떤 의미일까요? 브랜치가 사실 여기서 이제 분산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보면 브랜치가 이게 브랜치거든요. 이 한 줄 한 줄이. 아, 네. 브랜치가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될 수 있고 팀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정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이 마스터 브랜치라는 거는 처음 만든 브랜치, 핫픽스는 이슈가 생겼을 때 만든 브랜치, 릴리즈는 배포 브랜치, 이 디벨롭은 개발자 브랜치. 근데 뭐 개발자가 이제 10명이라면 디벨롭 언더바 1, 디벨롭 언더바 2 이런 식으로 개인이 브랜치를 가질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디플로우 전략을 짜기 나름인데 이 브랜치라는 의미라는 건 결국에는 개인 또는 팀 또는 회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개발할 때 꼭 필요한 개념이에요. 이 브랜치를 머지하면서 코드를 같이 머지하거든요. 코드를 머지한다는 건 코드를 합친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합칠 때 분명히 이슈가 생겨요. 왜 생기는지 혹시 아세요? 코드를 합칠 때 이슈가 생기는 이유. 브랜치 머지라는 걸 할 때 이게 가장 어, 문제 상황이 많이 생기고 코드 리뷰도 여기서 해요. 코드 리뷰도 하는 것. 코드 리뷰 할 때 또는 코드를 합칠 때 문제 상황이 생겨요. 이건 처음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일 많이 왜냐면 생길 것 같긴 한데. 네, 왜냐면 내가 뭐 A라는 객체를 어, 분명히 해제를 했는데 만약에 동렬이면 저랑 같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어요. 네. 같은 클래스를 같이 동시에 수정하면 이제 Git 중앙 저장소 입장에서 야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줘야 돼? 너네 둘 다 수정했잖아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코드 컴플릿이라는 상황이에요. 코드가 어, 너네가 두 개가 지금 충돌했어. 두 개 중에 하나 또는 하나 또는 합쳐서 머지해라고 이렇게 오류를 내뱉거든요. 음, 그때 이제 보통 코드 리뷰를 합니다. 야, 네 코드가 잘못했어, 내 코드가 잘못했어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근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짜야 됩니다. 예외 상황까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코드 리뷰를 해요. 이 상황에서. 네. 우선 전반적인 깃에 대한 이 중요한 내용들은 지금 다 말씀드렸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분산의 의미, 주정정정은 뭘까요? 브랜치라는 개념이 뭘까요? 코드 컴플리트는 어떻게 해결해 보셨나요? 아니면 머지할 때 뭐 코드 리뷰, 자신만의 코드 리뷰 팁이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3차, 4차, 5차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기술 면접에서. 음, 그런 것들은 이제 저랑 실제 코드를 짜보면서 네, 내용을 만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건 피드백 드릴게요. GitHub 전에 이제 SVN이라는 버전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얘는 쉽게 말해서 중앙 저장소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개인 저장소, 개인 로컬. 개인 로컬에서 개인 저장소로 머지 하는 건데 이 개인 저장소라는 게 개인이 아니고 뭐 회사 서버일 수도 있는 거죠. 음, 근데 이 GitHub란 건 이거보다 또 더 중앙이 있는 거예요. 회사들 간에 또 중앙 저장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개념이 아니라 중앙의 중앙.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정부 건물이 있는데 뭐 춘천시에서의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회사의 자회사. 이게 본사고요. 본사, 자회사의 자회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회사의 자회사.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만 있던 게, 이 두 가지 자회사랑 자회사의 자회사가 있었던 게 SVN이라면, 깃부터는 이제 본사가 생긴 거예요. 음, 브랜치 전략이라는 건 사실 브랜치는 말 그대로 방금 제가 말한 이제 깃에서 제공해주는 분산의 의미를 표현하는 네, 중요한 개념이에요. 음, 왜냐하면 다른 개발자의 분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시에는 또 합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상황이 방금 말씀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제가. 브랜치를 머지할 네. 때나 코드를 컴플할 때. 다 이 브랜치를 가지고 코드를 합할 때 생기는 예외들이에요. 그래서 전략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전략을 알고 있어야 되는 글인 거죠, 이 글은.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머지 시간이 많이 쓸수록 원활한 워크플로우와 효율적인 데브옵스에 방해되기 때문에 이 머지 전략과 콤플리트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팁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개발자들은. 그래서 기플로우의 이 다섯 가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깃을 만든 사람이 아마 제공하는 이 가이드 문서 같은 브랜치들이에요. 혹시 이 각각의 의미를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방금 제가 아까 은연중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 브랜치마다의 의미가 있거든요. 피처, 디벨로퍼, 릴리즈, 핫픽스, 마스터. 정리하면서 아시는 대로 기억나시는 대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브랜치들이. 보시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도 되나요? 왜냐면 제가 다 설명해 아, 버리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네, 설명하시라고. 일단 메인 마스터는 제일 상단에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큰 뼈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어떤 기능을 이제 개발하기 위한 이제 개발 이거 말 일단 어, 각 영어의 뜻이 그 뜻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 네네네. 그대로 이제 디벨롭은 개발하는 단계로 이제 어떤 하나의 기능을 개발하고 또 다음 기능을 개발하고 이런 걸 연속으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 릴리스는 이제 배포의 의미로 어떤 개발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어, 서버로 이제 배포를 하기 위한 그 배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어, 여기서 이제 병합을 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걸 이제 핫픽스라고 해가지고 네. 긴급하게 이제 수정해야 되는 이제 버그나 이런 거를 핫픽스 브랜치를 통해서 이제 중간중간마다 수정을 하고요. 네. 어, 네, 이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병합을 해서 마스터로 이제 넘깁니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 과정이 진행돼요. 아, 근데 피처랑 디벨롭의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 음, 피처랑 디벨롭. 피처는 보통 기능 단위별로 만들고요. 기능. 기능, 이거는 기능. 그냥 기능이라고 하면은 뭐 이메일 기능, 이메일 추가, 아니면 뭐 게임이 1개월마다 그 업데이트 하는 거 같아요. 뭐 주마다 할 수도 있고 게임별로 다르. 네네, 네. 그런 기능이 이제 피처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메이플 스토리, 뭐 빅뱅 이벤트라는 이제 피처를 만들어서 빅뱅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코드를 다 거기서 딱 짜고 이제 머지를 해서 어디다 머지를 하냐면 피처를 이제 이 피처끼리 개발자한테 머지를 한 다음에 개발자들이 다 코드 리뷰한 코드 가지고 이제 릴리즈를 하는 거예요. 뭐 음, 5월 9일 날 메이플 스토리 빅뱅 이벤트를 배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디벨롭은 뭐냐면 이제 개발자 간에 개발자들이 코드를 합치는 공간, 브랜치. 피처는 기능 단위별로 개발한 브랜치. 아,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네. 네. 디플로. 그쵸. 이 피처 간에 기능이 다 개발되면 우선 개발자들이 커밋을 한 다음에 그 개발자들이 이제 배포를 했다가 이슈가 없다면 이제 마스터에다가 다시 머지해가지고 코드를 관리하거든요, 보통. 저희 회사에서도. 네. 그 정도 이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프로젝트 하면서 좀 더 안 다음에 저랑 이제 기술 면접도 준비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제가 네, 물어볼게요. 그때 개념들 잘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번 숙제가 이건 거죠? 이거 저한테 알려주셨고, 프로젝트 30분 하기로 했네요, 저랑. 네. GX를 작성해 주셨나요? 근데 왜 그건 없죠? 토비 스프링 이건 숙제는 없네요. 그게 네. 어, 그 어? 안 보이는데? 토비 스프링 이건 숙제가? 5장부터 그냥 나간다고만 어, 있었거든요. 네, 네. 저는 그러면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으니까 프로젝트 먼저 기획서를 검토할게요. 오늘은. 네. 네. 기획서 좀 보여주세요.
아, 근데 제가 이번 네. 주엔 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네. 어, 깊이 있게 못하셨나요? 네, 음, 이게 게시판 하기로 하셨죠? 이게 무난한 거. 네네. 게시판 프로젝트. 제가 화요일 날도 출근을 해서 좀 일을 좀 하느라. 네. 어, 네, 이거는 사실은, 어, 그 도메인이 없어요. 앞에 뭐 게임 게시판이라든지 또는 뭐 그죠. 커뮤니티, 네, 그런 내용이 없네요, 지금.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시퀀스랑 ERD를 다 그려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제가 뭐 피드백 드릴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이 음, 카테고리도 그 도메인인지 안정기준인데 어떻게 카테고리를 정해요? 이거를 정해 오셔야 돼요. 게임 할 건지 커뮤니티 할 건지 뭐 엄청 많죠. 뭐 나는 뭐 생명과학과 나와서 바이오 쪽 뭐 게시판을 만들겠다든지 이건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제가 그럼 정할 수는 없거든요. 협업 게시판 이런 거는 또 나와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협업 게시판 어떤 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업무 협업을 하는 게시판 같은 거요. 예시 사이트를 저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좀 예시가 생각이 안 나서. 어, 뭐 네이버 밴드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네네. 거기서 아, 목적이 이제 모작하셔도 돼요. 그 네이버 밴드를 아, 그대로, 네. 그러면 협업 게시판으로 진행하시겠어요? 예시 프로젝트는 이제 네이버 밴드인 거죠. 예시 사이트. 네. 보통 저도 토익 프로젝트 만들 때 저는 번개장 투어 보면서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시 마켓 사이트, 네, 아, 맞아요. 예시 사이트 가지고 이제 실제 그 사이트를 기획한 사람이 돼보고 개발도 해보는 거죠. 그런 경험도 좀 충분히 어필은 될 수 어필 있겠죠?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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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그게 가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지식을 내가 정리하면서 개발한 적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 네. 그러면 요거는 다음 시간에 확인할게요. 네이버 밴드 위주로. 그 네이버 밴드면 좀 더 추가 네이버 밴드만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 네이버 밴드만의 기능이 뭐가 있죠? 제가 몰라가지고 네이버 밴드를 어, 네이버 밴드를 잘 모르는데. 요거는 좀만 더 네이버 밴드만의 어, 기능을 추가해 오세요. 추가해 오면 제가 또 피드백 드릴게요. 제가 밴드를 몰라서 지금 바로 피드백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네. 오면 다시 피드백. 네. 다시 피드백. 토비 스프링 이건 못 나간 거를 마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남은 시간은. 네. 이번에 4장부터라고 하셨나요? 5장부터라고 하셨나요? 5장이요. 5장이요. 아, 네. 토비 스프링 여기 있네요. 네. 5장부터 끝까지죠? 네. 네. 근데 제가 그래도 좀 많이 써보고 이런 걸 하는 게 좀 더 그래도 나을까요? 아니면, 아니, 제가 아, 제일 추천드리는 건 가고 싶은 네. 회사에 연관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베스트인데 그게 음, 뭐 바로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시면 잘 알고 있는 분야. 뭐 저는 아무래도 게임을 개발을 많이 해보고 게임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게임 도메인을 했던 거고. 음. 어, 근데 마켓 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플랫폼은 또 번개장터를 또 많이 써봤어요. 그래서 플랫폼에서는 그걸 개발해 본 음, 거예요. 네. 제가 실제 중고 거래를 한 300번을 넘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이때 채팅을 넣어야 된다. 아니면 이때 실제 결제 API를 호출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개발하기 전부터. 네, 그렇게 좀 아, 익숙한 걸 해야 사실 기획도 할 수 있고 의견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걸 첫 번째 우선순위는 원하는 회사. 두 번째 우선순위는 두 번째 우선순위는 잘 알고 있는 도메인 내에서.
이 두 가지가 제일 베스트긴 해요. 네. 난 제일 많이 사용한 건 개인적으로는 배달의 민족이긴 한데. 그럼 배달의 민족이 진짜 많거든요. 토이프루트 플랫폼으로 네, 그거 해보세요. 뭐, 근데 또, 네, 그러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많다고 희소성, 이게 지금 기획을 같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잖아요. 아, 그래서 네. 많다고 감점 같은 건 없어요. 아, 개발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유니크한 기획 가지고 내가 이 공고문에다가 뭐 이력을 하겠다. 뭐 그게 먹힐 수도 있겠지만 개발은 달라요. 개발 음, 관점에서 정리를 잘하고 설계를 얼마나 잘 잘하느냐. 알고 있는지. 아, 네, 그걸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단기간에 깊이 있는 지식 가지고 체계적인 유지 보수성 맨날 했던 거 있잖아요. 유지 네. 보수성과 가독성을 고려한 코드를 짤 수 있냐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음, 네, 지금 5장부터 6, 7, 3장밖에 안 남았네요. 네. 네, AOP 1권 했던 건데 한번 복습 겸 다시 해볼까요? AOP가 뭘까요? AOP는, 각 이제 프로그램의 이제 공통적인 관심사를 모듈로 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네, 어, 비즈니스 로직과 관계없는, 관계없다기보다는 이제 구별이 되는 네. 어떤 로깅이라든가 뭐 보안 프로세스 아니면 트랜잭션 관리라는 걸 이제 분리를 하여 개발에만 집중을 해서 이제 가독성이 높게 할 수 있습니다. 음, 가독성을 높인다. 네.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지보수하기가 좀 편리하죠. 음, 트랜지션 말고 또 어떤 부가 기능을 보통 AOP에서 처리하죠? 보안? 뭐 어떤 트랜잭션 말고 로깅, 로깅 보안 네네, 보안 처리,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등등. 네. 정도. 그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정의와 특징을 말씀 주신 것 같고, 이 네. 동작 원리를 설명해 주시려면 동작 원리. 네, 프록시를 설명해야 돼요. 프록시, 다이나믹 프록시, 그러니까 AOP, 스프링에서의 AOP 동작 그 연동 방식이 다이나믹 프록시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에스펙트 제이 방식이 있잖아요. 네. 이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프록시는 보통 어노테이션으로 AOP를 뭐 에스펙트라든지 포인트 컷, 에스펙트, 그리고 포인트 컷,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으로 표현을 해서 관심사를 분리하죠. 근데 에스펙트 J는 그 문법이 따로 있죠. 이스커션이라고 해서 잠시만요. 제가 용어들이 말로는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예제를 보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프링에서 두 가지 이 동작이 있어요. AP를 동작하는데 이 두 가지 차이를 보통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기억 안 나세요? 이 다이나믹 프록시랑 에스펙트 J는 보통 얘를 CGLIB라고 하죠. 네, 네. 네. 얘는 이제 컴파일 기반의 위빙을 하고
얘는 런타임 시에 위빙을 해요. 네, 런타임 시. 네, 그게 제가 원하는 답변이었고요. 음, 음, 네. 뭐 나머지는 그때 개발 블로그 글도 정리했었죠. 네. 그거를 이제 다시 복습하면서 나중에 대답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 면접. 사실 AOP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 LTW는 뭐예요? LTW란 이제 그 AOP의 이제 위빙 방식 중에 하나인데, 네, 음, 그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로드되는 때에 네, 그 에스펙트를 적용하는 방식인데, 네. 어, 이를 사용하면 이제 에스펙트를 공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대서 유연성이 증가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예시를 들어줄 수 있나요, 혹시? 어떻게 유연성이 증가되는지? 이제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동안은 어, 그 실행을 멈추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동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중에 에스펙트 J 같은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음, 보시면 LTW는 로드 타이밍 위빙이네요. 네. 그러니까 위빙이긴 한데 어떤 위빙일까요? 이게 로드 타임이라는 게? 그 애플리케이션이 이게 에스펙트 로딩이 J의 될 방식을 때, 말하는 거예요. 에스펙트 컴파일러 컴파일 때 위빙이 된다. 그럼 네. 이제 질문이 컴파일 위빙이 런타임 위빙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질문은 그 컴파일 언어와 스크립트 언어 장단점의 차이가 답변이 비슷해요. 어, 스크립트 언어 차이. 이거 그때 예전에 저랑 했었죠. 네. 그 차이가 뭐였죠? 장단점이 있었어요. 각각. 네. 그거를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컴파일 언어는 이제 바로 올려서 사용하는 장점이 있었는데, 스크립트 언어는 한번 인터프리터를 한 다음에 해야 돼서 네, 좀 동작 시간이 컴파일 언어보다는 좀 걸리긴 하지만 네. 어, 저희가 이제 이해하는 데 더 좋을 수가 있죠. 음. 그러니까 보통 스크립트 언어가 이제 개발 한 줄 한 줄을 짜기 편하죠. 왜냐면 네, 바로바로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근데 다만 컴파일 단계에서 모든 타입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 상황이 런타임 때 엄청나게 무수히 발생되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나 운영 상황 이슈들이 훨씬 많아요. 음,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이 위빙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컴파일 시간을 조작하냐 런타임 시간을 조작하냐에 따라서 예외 상황을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메서드 호출할 때 예외 상황을 어느 시점에서 잡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장점은 또 다른 장점은 AOP를 접근 생성자 호출 이 모든 지점에 그러니까 이 원래는 런타임 때는 이 생성자 호출이라든지 이런 시점에 AOP를 못 적용시키거든요. 네, 이 에스펙트 J 컴파일 위빙은 이게 가능해요. 이거라는 거는 필드 접근, 음, 생성자 호출, 뭐 소멸자 호출이라든지 그 스프링이 동작하기 이전에 체크가 가능한 거죠, AOP가. 그래서 더 넓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단점은 문법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러닝 커브가 좀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게 LTW를 설명하는 글이고요. 테스트도 했었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2장에서 했었잖아요. 1권의 2장. 네,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딱 두 가지네요. 이 어노테이션 트랜지셔널의 동작 원리랑 그 액티브 프로파일이 뭔지 이 두 가지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7장은
아닙니다. 실제가 좀 있다, 좀 내용이 좀 있네요. 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동작 원리랑, 그러니까 정의, 특징, 동작 원리. 같은 말이죠. 정의, 특징을 설명해 주세요. 죄송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저 트랜잭션 어노테이션이 잠깐 헷갈려서 그러는데, 네네. 검색해 보셔도 돼요. 그게 테스트 메서드 내에서 네. 어, 작업 후에 그 롤백이 되고 뭐 그런 내용이었나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는 네. 숙제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어, 설명하고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동작 원리는 개발 블로그로 정리해 주세요. 이게 그냥 면접에 무조건 물어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동작 어, 원리 및 뭐 사용 예시 코드를 개발 블로그 글로 정리해 오세요. 액티브 프로파일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뭐 브랜치를 대역별로 제가 분리한다고 했잖아요. 보통 개발할 때 네. 대부 대역, 테스트 대역, 라이브 대역. 그 대역별로 액티브 파일, 그러니까 컨피규어 파일을 분리해서 실행시킨다는 스프링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컬에서는 127.0.0.1의 DB에 커넥션을 맺고 뭐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AWS IP라든지 이렇게 대역을 분리해서 DB도 컨피규어를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 네. 대역을 분리된 파일들을 기준으로 빌드를 하고 실행하는 기술이에요. 스프링에서. 이거 읽으셨죠? 책. 네네. 그리고 7장은 사실 복습이 위주고요. 근데 이제 처음 보는 내용이 아마 레스트풀이라는 내용이 아까 있었는데 캐시 추상화 이것도 중요하죠. 캐시 추상화 제가 질문 드릴 거 리스트를 좀 드릴게요. 캐시 추상화, 비동기. 비동기는 아는 스케줄드가 낫겠네요. 어노테이션 스케줄드, 레스트풀 이 세 가지. 캐시 추상화는 예시가 이거죠. 이 스프링에서 제공해주는 네. 요 세 가지를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기술 면접 질문들이거든요. 설명하라는 거는 정의 특징, 장단점. 정의 특징을 설명해 주세요. 레스트풀의 정의가 뭘까요? 레스트풀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레스트풀은 네. HTTP 통신에서 리소스를 URL로만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 이것도 숙제가 내어드릴게요. 이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숙제 내어드린 게 아니에요. 무조건 네. 알아야 되는 것만 내어드린 거예요. 걱정하지 마, 뭐냐, 오해하지 마세요. 기법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스케줄드는 뭘까요? 스케줄들은 이제 저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어떤 특정 메소드를 이제 개발자가 이제 어떤 시간 간격이나 이제 특정 시점에 네, 자동으로 호출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맞아요. 뭐 주기적으로 뭐 실행을 꼭 해야 되는 작업 같은 뭐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같은 거다든가 뭐 그런 것 기능들을 설정할 때 네,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좀 더 알아셔야 될 거는 이 방금 말씀하신 시간을 제어하는 문법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크론 잡이라고 해서 보시면 네, 크론 표현식. 이 네. 크론 표현식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사실 면접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 저가 이제 코드를 짤 거기 때문에 이 표현식을 아셔야 스케줄들을 쓸 수 있어요. 어, 이거는 개발 블로그는 아닌데 이 크론 표현식으로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한 달에 월요일 1일 오전 6시에 매일 실행되는 크론 문법을 작성해 보세요. 어, 다른 숙제로. 네. 캐시 추상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캐시가 뭐예요? 캐시, 캐시부터. 캐시, 캐시란? 캐시란 이제 임시 저장소를 의미하는데요. 네. 아, 네. 일단 캐시 데이터를 저장하는 물리적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레디스 같은 네. 것들이 이제 있죠. 음, 그러면 디스크와 레디스가 디스크랑 네. 캐시랑 속도가 다르거든요? 혹시 왜 다른지 아세요? 아, 그 블로그글로 썼는데. 그쵸? 제가, 이래서 제가 계속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 일을 긁을 때까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4번. 네. 속도가 하나는 이제 어, 설명하기. 수업 할 때 설명해 주세요. 전기식 신호랑 이제 전자식 신호 맞아요. 차이도 네. 있고, 어, 그러니까 답변이 단답이 안 좋고, 보면은, 네, 좀 힌트를 드리면, 어, 물리적 신호를 전자로 바꾸는 네, 시간도 있고, 그 이벤트 버스에서 그 디스크가 그 이벤트 버스 간의 통신 구간이 훨씬 멀어요. 그 OSI 음, 7계층에서 물리 계층에서 전자 계층으로 바뀌는 그 시간이 또 포함되기 때문인데, 이걸 좀 종합적으로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걸 연습해서 다음 시간에 저한테 말로만 설명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 캐시 추상화는 제가 말씀드리면 스프링에서 그냥 스프링만 쓰면은 레디스를 그냥 디폴트로 그 스프링 패키지 하위에 레디스를 어노테이션으로 제어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만 쓰면은 레디스를 따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지 않고 바로 캐시 에빗 캐시 풋으로 레디스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냥 디폴트 음, 패키지 하나에 있어요. 우리 자바의 그 JDK 안에 뭐 스트링이라든지 뭐 시간값이라든지 이런 스레드 같은 거 제어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제공해주는 캐시 추상화예요, 이게. 이것도 음, 사실 뭐 문법을 아시면 좋겠지만 이제 저랑 레디스도 넣을 건데 그냥 코드를 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숙제는 이 네 가지랑 그 결국에는 그걸 뭐냐 협업 게시판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 숙제가 그 기획만 하는 게 아니고요. 1번이 이제 도메인 기반 기획을 해주시고요. 밴드만의 이제 예시 그 사이트가 네이버 밴드잖아요. 네이버 밴드 걸 많이 사용해 오세요. 도메인. 그리고 제가 그거 저번 시간에 그려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획서를? 아, 네, 그랬던 거. 그거를 왜 못했죠? 그리고 그려오는 게 어떻게 그려오는 거죠? 거기 그래서 사이트에서? 제가 그 드로우 좀 아이오에서 그 웹사이트처럼 실제 그 펜이나 이런 걸 그려오라는 말이었어요. 그려오라는 게 그 아마 잠시만요. 카카오 5분을 이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음, 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여기에서 뭘 만들어야 되죠? 아, 여기서, 잠시만요. 저도 네. 이걸로 퀴즈를 만들어 보진 않았는데, 뭐, 뭐 이렇게 만들기를 해가지고, 뭐 네이버 밴드, 시퀀스.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획이라는 게 그 정말 눈에 보이는 프론트 기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백단 시퀀스 기획이 될 수도 있고, ERD가 이 세 가지를 다 그리면 좋긴 하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 이거는, 제가 저번에 프로젝트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여기서 예시로 아마 커뮤니티 프로젝트 보면서 이분이 기획하신 거 보고 비슷하게 만들어 오세요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여기에, 그러니까 프론트는 뭐고, 백단 시퀀스는 뭐고, ERD가 뭔지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아마 용어들은 다 뭔지 아실 거예요. 네. 그 프론트는, 이게 프론트고요. 그, 오븐. 네. 왜 안 되지? 이게 아마, 그, 우선 ERD는 이거예요. ERD는 음. 이거고, 백단 시퀀스는 뭐냐면, 이게 시퀀스예요. 네. 어, 이게 시퀀스고, 네. 일단 로그인을 해서, 네네. 그리고 프론트는, 지금 이 카카오 오븐이 그 서비스를 종료해가지고, 카카오 네. 게시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예전에 썼던 게시글들도 있을 거예요. 아, 네,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프론트 쪽을 완전 말하는 네, 거군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냥, 이제 저희가 네, 직접 어떻게 화면을 보이는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그냥 아, 좀 아이오에서 표 같은 걸로 그려오라는 말이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해오세요. 뭐 그림판이든 이런 걸로. 네. 네. 이게 들어와 이거가 나을 거예요. 그림판보다 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해오시는 게 숙제예요. 이 세 가지. 이게 게시판 프로젝트 기획해오기예요. 세 가지 기획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어, 근데 이 중간중간, 백단이랑 시퀀스나 이런 거는 네네. 아예 제가 우선 흉내 뭐라 해야 내보세요. 되지? 흉내 내고 아, 제가 중간중간에 다음 수업 시간에 확인하지 않고 그냥 플로우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확인해 드릴게요. 음, 그리고 ERD가 뭔지 시퀀스가 뭔지 좀 더 그 개념 공부를 먼저 해보시고 그려보신 걸 추천드리긴 해요. 네네. 네, ERD 무료 사이트 툴이 있어요. ERD 툴. ERD 무료 사이트 툴. 그러니까 프론트는 들어오.io로 그려오시고 제가 시퀀스랑 ERD 툴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다. DB 다이어그래밍 IO. 이게 아마 무료 버전이 있는데 이걸로 그려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 툴로 그려오세요. 이게 네네. 손으로 그리면 끝도 없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 그다음에 웹 시퀀스라는 또 무료 사이트 툴이 있거든요. 웹 시퀀스 여기 있네요. 요거 가지고 이게 어떻게 예전에 들어가 보셨나 보네요.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연습해 보면서 해보세요. 얘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이드가 있거든요. 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이제 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저는 이런 툴을 한 50가지, 100가지 이렇게 다 써봐가지고 어, 당연히 처음이라서 당연히 모르겠죠. 모르지만 처음이어도 전문가 실제 협업을 라이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툴을 계속 마주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네. 위화감을 좀 없애셔야 돼요. 네.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다가 또 이제 뭐 고민이 있거나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플로우로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고요. 네네. 네. 숙제는 이렇게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 언제 했었었네. 뭐지? 네, 이거 하셨던 것 네. 같아요. 왜냐면 네, 사이트가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프로젝트를 나갈 거기 때문에 답답한 게 없어지시면서도 더 답답한 게 더 많이 생기실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너무 뭐라 그러지? 그냥 새로운 걸 다 처음이지만 내가 어, 그동안 그 기술 이론을 공부하듯이 프로젝트 이론 실습도 그동안 정리했던 것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잘 해보겠다 하나씩 이 마음가짐으로 네. 3개월 정도 최소 3개월이거든요.
그 정도 한번 시간을 투자해보겠다. 요 마인드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셔가지고 4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최소 제 생각은. 네. 네, 그리고 앞으로 프로젝트도 잘 부탁드립니다, 성열님. 네. 아, 근데 그때 말씀하신 게 이게 그때 결제를 한 게 네. 뭐 1년 안에 꼭 써야 된다고 뭐 그런 게 있었었나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듀 날짜를 플로우 채팅 위쪽으로 가보시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 잠시만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그런 걸 아예 못 들었어가지고. 어, 음, 네, 그거는 이분화의 규칙이기 때문에 이분화의 그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제가 그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죠? 네네. 네네네. 네. 네, 혹시 더 질문 알겠습니다. 없으시면은 네, 오늘 수업은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